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장연구소 코너 함께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장연구소에 또 함께 해주는 장유진 캐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간밤에 또 뉴욕 증시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섹터별로 그리고 또 종목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뉴욕 증시 또 하락을 좀 했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록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맵을 살펴보시면 지금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다음 장은 초록빛을 밝히길 바라면서 저희가 초록색 옷을 조금 입어봤는데요. 지금 특히 대장주들이 빨간불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아시아 증시에서부터 좀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핏빛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붉은색을 좋아한다지만 굉장히 어떻게 핏빛바다로 물들었잖아요. 뭐 홍콩 증시 4% 넘게 하락을 했고 이틀 연속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를 포함해서도 중국 상해 증시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게 고스란히 또 미국으로 여파가 맞물리면서 또 뉴욕에 상장된 중국 증시들 뭐 또 교육과 또 기술 교육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됐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장된 지수들이 다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에도 영향을 좀 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 마감한 이후였지만 애플과 또 다른 기술주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하나씩 섹터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섹터별로 좀 짚어주시죠. 네,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지금 에너지와 기초 소재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 빨간불을 켜온 섹터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다시 맵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차근히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뭐 어제 뉴욕 증시 살펴보시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화권 증시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오후 중반에는 미국에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랄지 공무원들에게 일제히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런 좀 강력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대장주 종목들은 장 마감 후에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정규장에서 그리고 혹은 애프터마켓에서도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FOMC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이런 또 마스크에 대한 규제도 그렇고 이제 뭐 중국 증시도 하락을 보였고 이런 또 중국에 대한 규제가 또 이제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엎친 데 덮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엘리앵커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뭐 장 마감 후에 빵주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 함께 짚어보면서 정규장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의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 어제 정규장에서 1%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2,63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알파벳의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발표한 실적에서 광고 매출이 69%나 증가를 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도 83%나 증가를 했다. 굉장히 엄청난 슈퍼 어닝을 정말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이렇게 약세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이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월요일에 또 이번 주에는 빵주들이 좋은 실적을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빵주에 대한 매수 의견에 대한 또 우리 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또 보고를 드렸잖아요. 장연구소에서 이렇게 또 짚어드렸는데 갑자기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제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장연구소에서 어떻게 짚어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일시적인 흐름으로 좀 짚어봐야 될지 좀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종목들은 어땠나요? 네, 바로 애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 섹터로 넘어와서 이 대장주 두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살펴볼 텐데요. 애플도 호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 실적 발표는 장 마감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화권 증시의 영향, 그 타격을 막지 못해서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1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애플은 아이폰에서만 395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다.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 814억 달러나 이렇게 증가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의 규제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밖에도 어떤 흐름을 또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보니까 0.87% 하락을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역시 또 장 마감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1% 넘는 탄력을 보이면서 이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또 반도체라든지 기술주 쪽이 우리 이제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동향이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의 기술주 쪽에 혹은 또 반도체 쪽에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네, 반도체에서는 지금 AMD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섹터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밝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이 큰 편인데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 CEO의 발언이랄지 반도체 칩 공급 부족 사태랄지 이런 것들이 견고한 수요는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세의 가속을 조금 막아내는 부분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들어와 있었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결국은 빨간불을 밝혀내는 모습입니다. 역시 아시아 시장의 타격을 지금까지는 조금 선방을 했지만 간밤에는 조금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AMD의 경우에는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보다 2배나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지금 AMD를 살펴보시면요. 0.86% 소폭 약세를 기록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이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네, 간밤에 국제유가도 좀 변동성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살펴봤더니 또 하락을 했다가 지금 낙폭을 좀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주도 지금 다른 흐름을 좀 보였는데 에너지주도 지금 빨간불을 켰네요. 맞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WTI가 이틀 연속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앞서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는데요. IMF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격차로 인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신흥국에서는 앞으로도 더 경제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내리는 하향 조정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담기면서 에너지 섹터가 어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소식을 생각해 보면 전문가들이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주식이다라고 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게 있었습니다. 특히 대번 에너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목표가를 47달러로 상향하면서 강력 매수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바로 매수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야 될지는 조금 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본 에너지까지 짚어드렸고요. 그 밖에 살펴봐야 될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섹터가 모두 좀 빨간불을 밝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는 그래도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지금 초록불을 밝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헬스케어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지금 미국 정부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 예정인데 여기에 모더나 백신과 존슨앤존슨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어제 정규장에서는 소폭 강세 보이면서 1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헬스케어 섹터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헬스케어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윗부분에 대한 지금 테크 섹터라든지 기술주 이쪽은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좀 안
좋지만은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쪽, 그다음에 부동산주 관련해서는 조금 파란불을 켜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싱그럽게 푸른 빛을 띠고 있다. 전반적으로 붉은 쪽은 좀 화가 좀 붉은 위쪽으로 띄고 있고, 네, 저 아래쪽은 좀 푸른 빛을 띠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은 진단키트라든지 헬스케어 쪽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MF의 보고서가 나온 것만큼 또 그만큼 또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시황센터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장연구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